저희는 계속적으로 그 재발 방지에 위한 방안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용기, 정확히 말해서 중국 정찰기가 우리 방공 10개월 구역을 침범했다는 소식 저희 뉴스탑10에서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침범을 했습니다. 올해만 벌써 7번째입니다. 사전 통보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중국의 카디즈 침범이 상당히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중국 서해상에서 중국 군용기가 나타나서 수시간 동안 정찰하고 떠나갔는데 이 방공 식별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군이 우리 영토와 영해를 지키기 위해서 사전에 타국의 비행기가 들어올 때, 군용기가 들어올 때는 미리 통보를 하기 위해 설정해 놓은 지역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국제법적으로 어떤 규정은 없지만 관례적으로 이 지역에 들어올 때는 24시간 이전에 사전국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접근에 들어올 때는 미리 통보를 해야 되고 그랬죠.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중국이 벌써 올해 들어서 7차례나 우리 카디지를 들어오면서 일체 통보도 하지 않고 네. 이쪽에 수시간 머물다가 우리 이제 전투기가 그 엄호를 하면서 뜬 상황에서 다시 나가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연 중국이 왜 이렇게 자꾸 우리 영토를 들어오는 것인지 뭐 정찰 목적인지 아직까지 네. 분명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전 저희 탑10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적은 있습니다. 매월 말일에 가까우면 항상 중국 정찰기가 우리 카디즈를 침범해 왔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우리 카디즈 침범을 정례적인 훈련화 시킨 건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해봤는데요. 중국 왜 이렇게 우리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하는 걸까요? 국방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중국 전투기가 왜 카디즈를 이렇게 온다고 보십니까? 그 군용기고요.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이 되고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릴 상황은 아닙니다. 네, 뭐 우리 그쪽 지형을 이렇게 파악하나요? 사진 찍어가지고. 제가 분석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네, 않는다고 아무튼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말을 아끼는 모습이긴 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카디즈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공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 당초에 상대의 방공 식별 구역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당연히 사전에 이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군용기 같은 경우에는 서로 우호적인 나라, 동맹국 같은 경우는 사전 통보가 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나라인 경우에는 사전 통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하.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화정평화전에서 원래 강좌에 추고홍 주한 중국 대사가 나와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왜 카디즈 오늘도 침범을 했는데 왜 침범을 하느냐 그 얘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요. 네. 침범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 아하. 국제적으로 아예 금지돼 영공을 만약에 갔다면 이건 침범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의 군용기가 한국의 영공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적은 약 30km 정도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30km 떨어져 가지고 카디즈만 잠시 들어왔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카디즈라고 하는 부분은 중국에서 우리가 자기들이 통보를 하는 거는 예를 들면은 민간 항공기 우리도 중국 측에 통보해주고 중국도 우리 측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나 군용기 같은 경우에는 잘 통보를 해주지 않고 있고 그게 지금 현재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이 자꾸 우리 카디즈를 침범하는 이유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이 그 남중국해에서 항해 자유작전을 하는데 네. 최근에 미국의 구축함과 이제 중국의 구축함이 이제 충돌할 위험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또 하나는 대만에 대해서 미국이 무기를 판매하고 또 대만 해협에 대한 미국의 구축함의 그 대한 통과, 네. 그다음에 그 정찰기가 이제 자꾸 통과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중국이 한미 동맹에 있는 그 한반도, 그다음에 미일 동맹인 일본의 카디즈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자극을 하면서 자기들 또 실력 행사를 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추공대사 얘기는 미국의 군용기는 중국의 영공 아주 가까이 붙어가지고 네. 계속적으로 정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배나 더 많이 아하. 사실
중국에 있는 중국도 카디즈라고 이제 C자로 써가지고 거기를 많이 침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은 이렇게 방공식별구역, 특히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제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넘은 적이 있을까요? 기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들어오게 될 경우에 저희 전투기들이 떠서 계속적으로 경고방송하고 나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마라도하고 이렇게 그쪽에 뭐 그 중국 방공식별구역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우리 군용기도 혹시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가끔 가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 중국의 우리 카디즈 침범 너무 잦아드는 것 같습니다. 자, 국방부는요, 주한 중국 무관을 불러서 재발 방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항의한 거죠. 네, 저희는 계속적으로 그 재발 방지에 위한 방안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시탐탐 중국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들면서 정찰 행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전략 폭격기들이 한반도를 넘나드는 상공 훈련이 지속적으로 돼 왔지만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중단이 됐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이거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일단 우리 한미연합훈련이 일단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상황에도 이제 미국의 전략 폭격기라든지 이런 전략 자산들이 사실 한반도 전개도 사실 중단이 됐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이 이건 한국의 요청 때문이다. 즉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이나 미북 정상회담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B1B라든지 이런 전략 폭격기들이 올 경우는 북한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기 때문에 사실 협상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 측이 요청을 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미국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네. 우리 정부는 일단 뭐 상호 협의에 따라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단 지금 한반도에서 어쨌거나 전략 자산이 전개되지 않는 것은 네. 어쨌거나 한미 당국의 판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아하. 확인해 준 것 같습니다. 자, 1년 전 이맘때만 하더라도요, 미국의 전략 폭격기들이 한반도 주변을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당시에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출발한 3대 폭격기라고 할 수 있죠. B2, B1B, B52 이런 폭격기들이 한반도 주변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북한의 동향을 감시하고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딱 1년이 지난 지금 이 폭격기들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그냥 있지만 전혀 다른 곳에 왔다 갔다 합니다. B52 폭격기 남중국해에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호주, 일본 등과 함께 태평양 상공에서 분주하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폭격기들이 최근 들어서는 이 한반도 주변으로는 비행을 하지 않고 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지금 한반도에 불고 있는 평화의 분위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정부의 요청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라는 게 태평양 공군사령관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는요,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요청이 아니다. 상호 협의에 의한 것이다라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문을 좀 정확히 보시면 한국 정부 요청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것은 아니고요.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제한이 됩니다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방부의 설명은 한미 간의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거죠. 어떻게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가 요청했다고 미군 폭격기가 비행을 중단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당연히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미 협의에 의해서 네. 중단하는 겁니다만은 저희들이 기억하기에 금년도 4월달 그 독수리 연습 때 네. 우리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태평양 사령관한테 이번 독수리 연습에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아, 기억납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네네. 그러면 먼저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우리 정부가 먼저 했죠.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이제 좀 들어가고 협의 얘기만 한미 연합의 상호 간의 협의만 이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서로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뭐라고 네. 했느냐.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 또는 중단하는 게 있겠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미국도 이미 한반도에서 한미 간의 여러 가지 훈련들은 축소하겠다고 하는 걸 미리 밝혔기 때문에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저것이 일방적으로 미국은 하고 싶고 우리는 안 하고 싶은데 우리가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거보다는 한미 정부 간에 이미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 이런 과정이 외교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한미 간에 이미 협의된 사안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과정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최우선적인 과제는 북한의 비핵화죠. 그 가장 우선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이 군사적인 움직임은 자제를 하는 그런 분위기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